자, 지난 시간 자기 인덕턴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호 인덕턴스 M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인덕턴스는 L로 표현했죠. 상호 인덕턴스는 M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간에 뭔가 관계성이 있다. 상호, 서로 간에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인덕턴스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로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고, 상호니까 뭔가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여기에 I1, 즉 이쪽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여기에 기전력 E1을 두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N1, 이렇게 N1이라고 하는 권수를 감았고요. 이쪽에는 N2로 감은 거죠. 권수가 N2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자속이 흘러서 또 이쪽으로 당연히 얘가 흐르겠죠.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제 이것은 N1에 의한, 즉 1차 측의 자속이다 그래서 phi1으로 표현하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자속은 역시 이 자속이 이쪽으로 흐르지만 이건 1에 의해서 2차 측을 흐른다 그래서 phi2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에 의해서 2차 측에 흐르는 자속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전자유도에 의해서 역시 이쪽에도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변압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용되고 응용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자속을 흘려주었는데 이쪽에서 그 자속에 의해서 다시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상호 유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코일에 전류가 변화할 때 다른 쪽 코일에 이렇게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호 유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의 비례계수, 그러니까 여기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의 비례계수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 인덕턴스는 뭐였냐면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그래서 마이너스 N d파이 dt 패러데이 렌츠가 요거였고요. 이것과 같은 것이 또 마이너스 L di dt였죠. di dt. 여기에서는 i가 와야 됩니다. di dt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럴 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전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유도되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유도계수, 자기 인덕턴스였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1에 의해서, 남의 거에 의해서 이쪽 내 거의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그 비례계수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유도작용이 발생하는 정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알고 있는 공식 노리노리 기억하시죠? 노리노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리노리 이렇게 돼서 그때의 자기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상호 인덕턴스도 이 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얘는 상호기 때문에 자기 전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자속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는가 하는 계수였다면, 이건 1번 전류에 의해서 2번에 만들어지는 자속, 즉 이거는 2번 해당되는 권수가 되겠죠. N2. 그리고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2번의 자속을 의미해서 phi21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의해서 2번에 만들어지는 자속을 의미하게 되니까 서로 연관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또는 2번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1번 쪽에서, 1차 측 쪽에서 만들어지는 자속, 권수인 N1, 그리고 2번에 의해서 만들어진 1번의 자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외울 건 없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제 유도기전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자신의 유도기전력은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크기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기만 N d파이 dt였고 또 L
didt죠. L일 때는 여기가 i가 와야 되고, 그렇죠? n일 때에는 여기가 phi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에서의 자기유도 계수를 쓴다는 것은 1차 측의 전류에 의한 1차 측의 기전력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2차 측에서의 기전력 역시 2차 측의 자속을 통해서 2차 측의 권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2차 측의 기전력을 1차 측의 전류에 의한 2차 측의 기전력을 표현할 때는 여기 L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다르잖아요. 1차 측 전류고 얘가 2차 측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M이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기 인덕턴스. 얘 둘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 1, 1로 같아서 자기 인덕턴스가 왔다면 이 1로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유도되는 계수 상호 인덕턴스 M이 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차 측 전류의 변화율에 의한 1차의 기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도 L이 올까요? M이 올까요? 당연히 여기도 상호 인덕턴스인 M이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또 우리 지난 시간에 L은 L분의 µS N제곱 이거 외워야 되는 식이라고 그랬죠. 이걸 유도하는 식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기저항분의 N제곱이었는데 이때의 자기저항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기저항 R은 여기가 µS분의 L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식이 바로 이거였죠. 자, 이 R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식이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호 인덕턴스를 또 보면 자기 저항에 의해서 얘는 N제곱이 올까요? N1, N2가 올까요? 역시 이거는 권수가 두 번 곱해지는 것은 얘랑 동일하지만 얘는 상호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상호, 당연히 서로 비교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R1, N1, N2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기 저항은 뭐 동일하겠죠. 아, 지금 이게 자기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이었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표현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저항인 µS분의 L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한 식이 바로 이 식,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죠. 이 식이 만들어졌다면 역시 동일하게 R 대신에 이 식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식 역시 L분의 µS, L분의 µS 동일하고 여기가 N제곱이었다면 여기에는 N1, N2로 표현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외우지 않고 상호라는 즉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거 생각해내면 됩니다. 이걸 알았다는 전제 하에서죠. 요거.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이것도 부드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드럽게.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결합된 정도를 우리가 결합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보시면 L1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그러니까 R분의 N1의 제곱. 자기끼리 지금 계산하는 식이죠. 자, L2도 2차 측의 자기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R분의 N2 제곱 이렇게 됐죠. 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안 나와요. 이해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한번 곱해보면 L1, L2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보면 R제곱분의 N1의 제곱, N2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 양변에 이제 루트를 한번 씌워봅니다. 루트를 씌우면 여기 제곱 사라지겠죠? R분의 N1, N2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봤던 R분의 N1, N2가 뭐였습니까? R분의 N1, N2가 상호 인덕턴스였죠.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즉 얘가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되면서 즉 자기 인덕턴스를 이렇게 L1, L2를 안다고 하면 그걸 곱해서 루트 씌워준 것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흔히 수학적으로는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은 어떤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거고요. 이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것을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를 기하평균 시킨 것이
상호 인덕턴스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이제 L1, L2 값을 알 때, 특히 누설 자속이 전혀 없을 때, 즉 여기에 자속이 발생해서 그대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흐르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적용하는 식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누설 자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밖으로 새는 자속이 있게 됩니다. 누설 자속이 전혀 없을 때는 이 공식을 쓰지만 이제 누설 자속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그걸 고려한 상수인 K가 이렇게 곱해져서 계산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결합계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만 해주시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걸 외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결합계수 K에 관해서 얘를 표현해 보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니까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K는 만약에 누설 자속이 10%다. 그러면 이때 K 값은 0.9를 쓰면 됩니다. 10%는 비율로는 0.1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0.1을 뺀 0.9를 결합계수로 쓰면 되고 만약에 누설 자속이 20%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K는 얼마를 쓰면 될까요? 1에서 0.2를 뺀 0.8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아예 미결합이다. 결합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합계수 K 역시 0이다. 이렇게 K 값을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계수는 정리해보면 1차, 2차가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코일이 결합되어져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즉 K 값이 1인 거죠. 이건 즉 상호 인덕턴스를 루트 L1, L2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누설 자속이 없을 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설 자속이 있다면 그 결합계수를 고려를 여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K라고 하는 값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서 루트 L1, L2분의 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설 자속이 몇 %다 이렇게 주어지면 1에서부터 그 비율을 뺀 값을 K 값으로 적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코일의 접속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뭐 저항의 접속, 콘덴서의 접속 배웠듯이 이제 우리가 코일 배웠으니까요. 코일의 접속도 역시 배우게 됩니다.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이 있겠죠. 자, 직렬 접속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습니다. 자, 무엇 가동 접속이라고 하고 무엇 차동 접속이라고 하는지를 두 차이점을 한번 보면 가동 접속은 잘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만약에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차동 접속은 똑같이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빠져나가게 되는 즉 코일을 감은 이쪽 방향을 달리해 둔 거죠. 직렬로 지금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 코일과 이 코일이 그대로 이렇게 일렬로 직렬로 지금 접속되어 있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가동 접속, 차동 접속 이렇게 되는데 자, 가동 접속이 왜 가동인가 하는 것을 뭐 이해만 해보십시오. 뭐 이거 간략하게 이해 한번 해보시면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지금 우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 전류에 의한 자속이 이 방향으로 또 이 전류에 의한 자속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데 그거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주게 되면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고요. 여기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면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주게 되면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면서 더해지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가동 접속을 그러면 우리가 회로도로에서 표현할 때에는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코일 모양은 이렇게 역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서 직렬 모양으로 하되 이렇게 이쪽에 점을 찍으면 같은 쪽에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점을 찍었으면 여기도 이쪽에 점을 찍어서 이 코일의 직렬 접속이 가동 접속임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같은 쪽에 찍어준다는 얘기죠.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코일에서의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고 이 코일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를 L2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직렬 접속했을 때의 즉 가동 직렬 접속했을 때의 전체 인덕턴스는 얼마냐 그러면 각각의 인덕턴스에다가 EM을 더했네요. M이 뭐였죠? 이 둘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를 2배에서 더해준 값이 가동 접속의 결과값이다. 이거는 결론만 받아들이고 갑니다. 자, 차동 접속도 한번 보면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렇게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역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phi1이 이 방향, phi2가 이 방향이 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반대 방향으로 되면서 딱 생각해 봐도 뭔가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저렇게 앙퍼레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저렇게 해보면 그래서 차동 접속을 회로도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가동 접속은 여기 오른쪽에 찍었으면 얘도 오른쪽에 찍어야 되지만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쪽에 점을 찍어서 이 코일이 직렬 접속이 돼 얘는 차동 접속임을 나타냈죠. 또 이쪽에 찍었다면 이쪽에 찍지 않고 그 반대쪽에 점을 찍어서 이거 역시 차동 접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할 때 이때 차동 접속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체의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 더해주되 차동 마이너스 EM이 되네요. 자, 가동 접속은 아까 여기가 플러스 EM이었죠. 그걸 착안해서 같이 결과를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 접속은 이렇게 같은 쪽에 점을 찍고 차동 접속은 얘 오른쪽에 찍었으면 이쪽은 왼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주면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을 이렇게 나타내고 결론적으로 가동 접속은 L1, L2 더한 뒤에 EM을 더하고 여긴 뭐였습니까? EM을 빼준 거였죠. L1, L2 더하고 EM을 뺀 것으로 전체 인덕턴스를 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알게 되면 또 하나의 식을 한번 유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좌변끼리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L가하고 L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L1, L2 같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EM에서 마이너스 EM을 빼니까 플러스 EM이 되면서 4M이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4를 이제 이쪽 분모로 한번 보내게 되면 결국 M은 4분의 L가 마이너스 L차가 되겠죠. 즉 이렇게 가동 접속일 때의 인덕턴스 값과 즉 합성 인덕턴스 값이 되는 거죠. 차동 접속일 때의 인덕턴스 값을 알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알 수 있는 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 공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병렬 접속으로 가는데요. 병렬 접속에도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감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이 가동 접속에서 병렬 역시 같은 방향으로 둘이 병렬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얘도 같은 쪽에 점이 찍혀 있을 때 병렬 접속이면서 가동 접속. 그 다음 병렬 접속이면서 얘는 위에 찍혀 있으면 아래 찍혀 있고 얘가 아래 찍혀 있으면 얘는 위에 찍혀 있어서 서로 다르게 점을 찍어 표현하면 이런 경우 모두가 다 병렬 접속이면서도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가동 접속일 때의 공식 암기사항인데 뭐 이런 게 있다. 우리 이론 시간에는 받아들이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L1, L2는 자기 인덕턴스죠. 그리고 M은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가동 접속일 때의 공식, 그 다음에 병렬로 차동 접속일 때의 공식 역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보니까 둘의 차이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EM이고 여기가 플러스 EM이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가동 접속일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고
차동 접속일 때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뭘로 차가 났냐면 그래도 가동 접속일 때가 좀 더 커야 되니까 이건 분모가 작으면 전체 값은 커집니다. 여기 플러스 2m이면 이 분모가 이 분모보다는 얘가 커진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그걸 착안해서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반복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코일이 결합되었을 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2분의 1 Li 제곱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1차 측의 에너지와 2차 측의 에너지를 역시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 여기에서는 EM의 I1, I2 뭐 이런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추가됨을 알 수 있네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이것도 이런 공식이 하나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코일의 직렬, 병렬, 접속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